교재 1권 1장 한국 교육사. 폈어? 자, 그럼 여기 보자. 이제 한국 교육사를 정리하는데,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서 2주, 2번에서 한국 교육사는 끝낼 거야. 그리고 이제 서양 교육사,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잠깐 들어봐.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선생님이 설명해 주고, 근데 기출문제를 이렇게 풀어볼 거잖아요. 근데 기출문제를 이렇게 풀다 보면은, 과하게 들어가는 편도 있어. 응? 근데 그 문제에 휘말리면 안 돼. 응? 그러니까 문제 푸는데 그냥 문제 자체의 의미만 부여해. 응? 근데 교육학은 잘못하면은 과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도하게를 줄이는 게 참 중요한 거야. 응? 근데 그거는 선생님이 이제 딱딱 정의해주는 선에서 문제랑 같이 한번 세팅해. 그러면은 교육학은 과도하게 안 하게 될 겁니다. 근데 항상 이제 교육행정직에서 교육학이 어떤 당락을 결정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어. 근데 영어하고 이제 행정법에서 많이 영향을 주는 시험이지, 그치? 그러니까 교육학은 알맞게 항상 어느 단원이든 알맞은 선에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국 교육사부터 이제 들어가는 걸로, 그치? 얘기를 좀 해보자. 자, 여러분 여기 봐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교육사를 보면 우선 삼국시대를 기점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그치? 삼국시대면 처음에 어디야? 고구려를 대표적으로 꼽아봐야지, 그치? 고구려에서 이제 교육제도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 첫째, 관학. 그리고 사학. 관학이라는 게 뭐예요?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제도야. 사학은 국가가 아닌 일반 민간인들이 이제 주도하는 교육제도. 그래서 관학과 사학으로 이렇게 둘로 나눠서 얘기를 해. 근데 관학은 대표적으로 고구려는 태학을 얘기하고 사학은 경당이라는 걸 얘기해. 보충 자료 봐봐. 보충 자료 봐. 섬에 고구려에서 태학, 경당 이게 둘로 구분되어 있지 않나? 태학은 뭐라고 돼 있어? 관학, 경당은 사학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태학에서는 주로 고등교육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제도야. 그러니까 고등교육이라면 지금 요즘에 맞추면 어느 정도 레벨인가? 대학교 교육 정도에 상될 거야. 그리고 중등하면은 중고등학교 정도의 교육, 그치? 근데 그렇게 보면 될 거야. 그래서 고등과 중등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대학은 주로 누굴 대상으로 한 거냐면 귀족을 대상으로, 그리고 경당은 대중을 대상으로 한 거고, 교육의 어떤 목적은 태학은 관리 양성을 기준으로, 경당은 대중교육과 군사적인 목적을 중점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야. 교육 방법은 태학은 유교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져. 근데 경당은 유교
인권 경전도 있지만 군사적인 목적이니까 습사라는 게 활 쏘는 연습. 응? 습사라는 게 활 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군사 훈련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진 교육기관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얘기됐어? 자, 여기 좀 보자. 보면 지금 우리가 고구려의 경우는 관악의 태학과 그 다음에 사학의 경당을 이렇게 이제 특징적인 부분을 얘기했잖아. 근데 교재를 봐봐. 교재 보면 교재에 있어서 이제 6페이지에 고구려에서 태학과 경당을 두 개를 이렇게 잡아서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근데 선생님이 지금 준 보충 자료에서는 좀 교재에 있는 설명들을 포인트만 딱딱 잡아서 이제 정리해 준 거지, 그치? 근데 그 책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는 정도 선을? 근데 지금 이야기했던 핵심적인 얘기는 다 전달이 된 거야. 뭐, 더 이상 뭐 확장시켜서 예를 들어 박스는 고구려에 대한 태학에 대한 기록, 이런 건 그치? 우리가 관여할 바도 아니고, 얘기 됐나? 그래서 고구려는 이런 관점으로 정리해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보자. 두 번째. 백제 교육기관은, 근데 사실은 고구려 백제 이렇게 들어가면 삼국시대는 사실 고대시대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기록이나 흔적 같은 경우가 진짜 미흡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연구 대상은 사실은 안 돼.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료는 극히 미약하잖아. 그치?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는 특히 더해. 고구려는 그나마 태학과 경당에 대한 흔적이 사료에 남아있는 흔적이 있는데 근데 백제의 경우는 교육의 제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그런 것 같아. 응? 모든 분야가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는 게 참 드문, 그지? 그런 삼국시대의 한 국가의 존재인 것 같아. 응? 근데 그 얘기는 누가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뭐냐면 삼국시대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백제가 가장 문화적으로, 그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미약했다. 이런 관점을 그러다 보니까 실제 기록에 남길 게 별거 없는 거지. 그치? 근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 그래서 이제 백제 같은 경우는 오경 박사라는, 그치? 보충 자료 봐요. 박사제도다 해서 오경 박사,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전업 박사는 의박사나 역박사들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오경 박사라는 제도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 추측. 이것도 추측. 어떤 확실한 근거가 남아있는 얘기는 아니고. 자, 교재 봐봐. 보면 교재. 교재 보면은, 자, 교재 7페이지를 좀 보자. 7페이지를 보면, 거기 2번에 백제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 박사제도의 존재,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래서 백제에 대한 거는 오경박사 박사제도라는 이런 교육제도가 있었구나. 요 정도 선에서 살짝 기억하는 정도 선이면 될 거야. 뭐 다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 그리고 넘기기 전에 저기 잠깐 봐봐. 거기 7페이지 좀 다시 한번 봐봐. 거기 경당에 대해서 경당의 독서 교재, 교육 과정 이렇게 다 설명이 돼 있잖아. 과한 거야? 여기까지 뭐하러 들어가? 그치? 설령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어떠니? 야, 이거는 감당 수준이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 둘 필요는 없어. 그래서 쌤이 봤을 때는, 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신라로 가자. 봐봐. 태학과 경당을 얘기했을 때, 지금 우리가 보충 자료에서 제시되었던 딱딱 포인트적인 이야기가 있잖아. 그치? 그 정도 선이 최선인 것 같아. 태학은 관할. 누구 대상이야? 귀족. 그리고 교육 목적이 뭐야? 관리 양성. 그러다 보니까 유교 경전을 가지고 교육을 했고. 맞죠? 경당. 누구 대상이에요?
대중, 평민. 응? 그리고 이 경당이 삼고 있는 목적이 뭐야? 어떤 군사적인 목적이 강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유교도적인 것도 가르쳤지만은 습사, 활 쏘는 거 이런 걸 주로 교육을 했다는 거. 그치? 그 관점에서 잡으면 되지 않을까? 맞지?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지? 넘어가기 전에 얘기하자. 태학이나 경당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뭔 일? 관악으로 봐야지, 그치? 고구려가 제일 오랜 역사를 갖고 있잖아, 그치? 그리고 경당은 어때?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립학교로 봐야 되겠지, 뭐, 그치? 그 정도 의미 부여는 할 수 있을까, 그치? 맞나? 한번 그 옆에 보충 자료에다 그냥 써놓을까? 근데 그 얘기를 잘못 이제 풀을 수 있으니까 태학과 경당을 합쳐서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제도 기관, 그치? 그것만 딱 하나 붙여놔. 됐어? 그 정도 선에서의 기억이면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겁니다. 백제는 오경박사 제도가 있었다라는 추측, 그치? 됐나?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좀 보자. 신라 얘기하자. 신라의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신라가 좀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이다 보니, 그치? 고구려나 백제보다는 좀 더 내용이 있는, 그치? 그런 교육제도를 갖고 있었겠지, 뭐, 그치? 신라에 대한 얘기인데, 신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야? 화랑도. 신라 하면은 화랑도라는 이 교육적인 시스템. 요거 화랑도는 국가기관은 아니죠, 여러분들. 그치? 교육제도의 기관은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냥 민간단체의 어떤 성격이 좀 강한 게 화랑도죠, 여러분. 그치? 근데 화랑도라는 교육제도. 그치? 요게 신라의 대표적인 교육제도잖아.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 이게 화랑이라는 게 무슨 의미야? 화랑이라는 의미가 아름다운 남자, 아름다운 남성, 이런 의미가 화랑이지, 이게. 그치? 그래서 화랑이라는 이 교육제도. 근데 봐봐. 보충 자료 봐봐, 바로. 처음에 화랑도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니? 화랑도 이렇게 동그라미 쳐봐. 화랑도 이렇게 신라에서 동그라미 쳐놓고, 자,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나 읽어봐봐. 처음에. 신라 고유의 풍류 사상의 유불선의 사상을 조화시켜 만든 청소년 단체다. 정식 국가기관은 아니라는 거. 그거 줄 쳐봐. 정식 국가기관 아니야, 여러분들. 화랑동은. 그거 오해하면 안 돼. 그리고 유불선의 어떤 종합적, 복합적인 거. 그치? 어떤 유교나 불교나 이런 쪽이 치중이 돼 있지는 않은 거지, 애들이.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속 5계에 충실한 무인양성이 목적, 계급 불문했다. 귀족과 평민 사이 연결. 근데 화랑도 하면 세속 5계가 가장 유명한 거 아니었어? 세속 5계 이렇게 줄 쳐봐. 우리가 교육학을 떠나서 세속 5개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쌤 생각 그러는데, 그치? 세속 5개 불러줄 테니까 옆에다 써봐. 처음이 사군이충이지. 응? 사군이충. 세속 5개. 그치? 사군이충이라는 이 세속 5개의 뜻하는 의미는 뭐야? 응? 임금을 충심으로 섬긴다는 의미 아니야? 그치? 자기의 주군을. 응? 또 사친이효. 그치? 사친이효 아니야? 사친이효는 뭐야? 나의 부모님을, 그치? 섬기고,
효도를 한다는 거. 사친이효. 또 교의신 아니야? 교의신, 그치? 교의신은 믿음으로써 친구를 사귄다는 의미. 그치? 믿음으로써 친구를 사귄다라는 의미. 또 임전무태는 알지? 임전무태는 뭐지? 전쟁터에 나가서 물러남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 그치? 마지막이 뭐야? 살생유태가 아니야? 죽이는데 가려서 죽인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화랑도에 3에서 5개 하면은 이렇게 5개를 얘기해. 응? 요거는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치? 사군이충, 사친이효, 교의신, 임전무태, 살생유태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얘기됐어? 자, 그 다음 또 봐봐. 또 보면 지적인 면뿐만 아니라 도덕, 정서, 신체, 군사적 훈련을 중시한 전인적인 교육. 거기도 줄 한번 쳐줘. 전인적인 교육. 됐어? 그리고 본원적인 교육, 서로 연마 산수를 즐기고 제도적인 교육, 조정에 천거도 했고 중세 기사도 보이스카웃이나 후조운동과 유사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치? 화랑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딱 잡아놓은 거야. 그 이야기 중심으로 화랑도는 개념을 잡아놓으면 돼. 얘기됐나? 근데 그 중에 다시 한번 체크해보자. 우리가 조금 알고 있었던 것과는 조금 달랐던 부분이 뭐니? 정부의 어떤 국가적인 기관이 아니라는 거, 그치? 이거 갖고 문제를 만들면 화랑도에서는 문제가 돼. 그래서 저 국가 정부기관은 아니었다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다분히 어떤 귀족 중심으로, 그치? 그들이 이제 어떤 단체를 만들어 나갔던 걸로 봐야지. 얘기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또 여기 보자. 요거는 이제 국가의 어떤 이제, 그치? 기관이 아닌 이런 이제 단체로 보고, 그럼 국가에서는 뭘 했냐? 그치? 국가에서는 관학으로서 소위 국학이라는 그치 교육기관을 만든 거야. 국학. 동그라미 쳐봐. 신라에서 국학이라는 교육기관, 국가 최고의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그치 교육을 해. 읽어봐. 기존의 골품제도의 한계로 새로운 중간 지배층이 필요했고 관리 양성이 목적이다. 유학가나 기술가, 유학 쪽도 있지만 기술적인 면도 같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교육이. 거기 유학가, 기술가 줄 쳐봐. 국학의 성적은 특, 상, 중, 하품 순으로 관리를 임용했다. 여기 봐봐.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봐봐. 국학에서 머리 들어? 국학에서 이제 인재들을 모아서 국가에서 이제 교육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국학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성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성적을 특, 상, 중, 하, 품으로 이렇게 이제 나눴다는 거야. 그래서 이 해당되는 사람들을 거기에 맞춰서 선발을 한 거지. 관리로서. 그치? 그래서 특히 특은 빼고 요 상중하를 가지고 독서 삼품과라고 얘기하는 거야. 응? 요게 독서 삼품과. 세 개의 품과로 나눠서, 그치? 독서 삼품과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제 인재 등용을 했던 거지, 그치? 맞나? 자, 다시 보충 자료 봐봐. 보면,
그 밑에 독서 상품가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 독서 상품가 이렇게 줄 한번 쳐줘. 독서 상품가, 그지? 요게 이제 이루어졌던 그런 식의, 그지? 국학제도가 되는 거야. 그리고 국학에는 문묘 설치가 돼 있어. 문묘라는 게 뭐냐면 공자의 상을 모셔놓은 그런 재단 같은 거 있잖아, 그치? 그게 이제 있는 그런 교육기관으로서, 그치?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야. 의인 학교 위주의 교육제도에다 유교적 교육의 강화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치? 얘기 됐나?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와봐. 교재. 교재 8페이지 펴봐봐. 신라에서 화랑도 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했지, 그치?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숨어 얘기하고 이제 보기로 하자. 여기 봐봐. 자, 키워드적인 거 얘기해봐. 화랑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야? 키워드적인 게. 국가? 정부기관이 아니라는 거. 두 번째 키워드는 뭐예요? 세속 5개. 그치? 세속 5개적인 이런 어떤 교육의 지침. 그치? 화랑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일 수 있을 거야. 응? 관학인 국학의 특징은 뭐야? 요거는 신라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육 제도를, 기관을 얘기한 거야. 응? 맞나? 근데 여기는 주로 품을 특산 중 하품으로 구분해서 이 등급에 따라서 관리를 동용했어. 응? 그래서 요걸 줄여서 독서 3품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응? 교재 봐봐. 국학에서 뒷장 넘겨봐봐. 국학에 대한 뭐 기록 쭉 돼 있고 밑에 독서 3출신과 독서 3품가라고 이렇게 돼 있지. 이 독서 3품가가 그 밑에 봐. 상품, 중품, 하품, 특품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 그치? 얘기 됐어? 요 정도 선에서 정리하는 게 맞아. 근데 물론 특품, 상품, 중품, 하품은 뭐 한 번 정도 자료 보면서, 그치? 그럼 만약에 필요한 얘기가 있다면 문제로 제시가 됐을 거야. 그때 확인하면 돼. 응?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자. 자, 밑에 4번 봐봐. 발해 교육은 어때? 발해도 이제 소위 주자감이라는, 그치? 주자감이라는 이제 교육제도가 있었다고 그래. 근데 발해는 여성교육의 의미가 좀 있었다 하고 그래. 여성교육에 대한 초점을 좀 가지면 좋지? 보충자료 봐. 보충자료 다 있어. 뭐라고 읽어 있어? 보충자료 읽어봐. 발해. 주자감, 관학이고 왕족, 귀족의 자제, 유교경전 위주, 여사제도, 왕족의 여성교육에 관심, 거기 줄쳐 여성교육에 관심이 있습니다. 얘기 됐어? 삼국에 대한 기록도 미진한데 발해는 더하지 뭐, 그치? 우리 저기 뭐야, 쌤이 좀 역사관이, 쌤 개인적인 역사관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지 몰라도 발해는 우리나라인가? 발해는 우리나라가 맞니? 우리 어떤 혈통의 한민족이 갖고 있는 어떤 모태적인 그런 국가가 맞나? 발해가? 여러분 생각은 어때? 지금 역사학자들은 발해까지를 전부 다 우리들의, 그치? 조상인 국가로 다 이렇게 집어넣잖아, 그치? 그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개인적인 생각은?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나는 발해는 우리나라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아. 근데 어떨 때 더 느끼는지 아니? 중국에 만주 쪽이나 그쪽을 여행해다 보면 느꼈어. 여기는 우리나라 아니다, 야, 그치? 이거는 그냥, 그치? 어떻게 그냥, 막말로 지금 중국 애들이 어때? 우리나라 한반도를 자기의 어떤 역사의 어떤 부수적인 걸로 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제 가는 거지, 그치? 그런 관점에서 역사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고구려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조상인 거고, 그치? 고구려는 우리나라의 어떤 모태적인 국가는 맞고,
근데 발해까지는 조금 억지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발해는 가면 벌써 이렇게 옛날 유적을 봐도 얘들아, 옛날 유적을 봐도 달라, 그지? 이 중국과 같은 느낌이지. 우리나라의 어떤 특유의 그런 유적지 냄새들이 있잖아, 그지? 그런 거는 극히 많이 드물어. 응? 근데 여하튼 발해는 그지? 여성 교육에 중점을 얹었다, 그지? 그 정도의 의미 부여하면 돼. 이게 됐어? 자, 여기 좀 보자. 자, 기출문제 확인하자. 자, 머리 들어. 삼국시대 요 교육 제도는 이렇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잡으면 돼. 그리고 여기에 딸린 문제 정도만 이제 체크해 주면 되겠지, 뭐, 그죠? 자, 기출문제 보자. 밑에 봐봐. 1번 문제는 선비에 대한 이야기인데, 선비라는 얘기가 나온 건 조선시대부터 나와. 그래서 요 문제는 여기서 안 풀게. 응? 조선시대 교육제도 얘기할 때 그때 얘기하자. 응? 자, 뒤져 넘겨봐봐. 자, 2번 문제 답 찾아봐. 어느 게 답이야? 직접 풀어가면서 하자. 이번 문제는 답이 쉽게 나와야지, 그치? 1번이 틀렸지? 1번 왜 틀린 거야? 에이, 경당은 고려가 아니지. 고구려라 그랬잖아, 고구려. 여기 있잖아, 여기. 그치? 2번 문제 답 찾아봐. 2번 문제는 답이 어느 걸까? 찾았어? 몇 번 답일 것 같아? 1번은 아니지. 야, 이거만에 답 체크하는 사람 있으면 이거 사상적으로 좀, 그지? 문제가 좀 있다. 응? 무슨 중국어학교 모방이야. 그치? 독창적이지. 2번 어때? 종교교육도 아니지, 여러분들. 그치? 화랑도라는 교육 사상은 국가에 대한 충성과, 그치? 국가에 대한 어떤 존립을 위한 기관이지, 교육이었지, 종교교육적인 건 아니지, 그치?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유불선을 종합적으로 가리키잖아, 그치? 3번 어때? 얘가 답 아니니? 4번은 왜 틀렸어? 여기 봐봐. 여기 봐봐. 4번의 경우는 신라에서는 화랑도라는 정부기관이 아닌 어떤 사적인, 민간적인 어떤 단체의 교육이 있었고, 이것과는 별개로 어떻게 돼? 국가에서 했던 교육기관인 국학이 있었던 거잖아. 그럼 얘하고 얘는 어때? 연계성 있는 거는 아니지? 이건 별개로 돌아갔던 거지, 그치? 5번은 화랑도 교육을 가진 사람은 과거를 통해서 관리로 등용했습니다. 어때? 여러분, 과거제도라는 건 어느 시대부터 들어오지? 조선시대부터. 응? 과거제도라는 자체는 조선시대부터 들어오는 개념이 이제, 그러니까 삼국시대에는 과거제도라는 개념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주로 교육 일정 받지만 추천과, 그치? 선발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지. 과거제도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건 삼국시대는 아니야. 오케이. 몇 번 답이야? 3번 답이 돼야지. 찾았어? 이제 4번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이 4번 같이 나오면 얘들아, 이 문제는 봤을 때 조금 불강력적인 부분이 있어. 근데도 한번 문제로 나온 거니까 체크를 해보자는 거야. 응? 답 찾아봐봐. 못 찾을 거야, 이 답은. 잘 찾아봐. 어느 게 틀렸을까?
어느 게 답일 것 같아? 독서 산품가에 대한 이야기 중에. 근데 이 문제는 참 깊게 들어간 문제지, 그치? 여기 들어봐. 원래 독서 산품가라는 게 국학에서 교육을 받을 때 특상중 하품으로 나눠서 상중하 하품, 이걸 독서 산품가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 거기에 맞는 교육을 받고 거기에 맞는 등용이 되는 관점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어떤 교육이 됐고 어떤 게 됐고 막 이런 무슨 왕이 만들어도 이런 것까지는 들어가면 사실은 어때? 너무 깊은 거지. 그치? 1번은 맞아. 독서 산품가에 대해서 아주 끝장을 내, 이 문제를 통해서는. 맞아. 1번은 맞는 거야. 2번은 오경삼사 제가백과에 능통한 자를 특별히 발탁해서 등용하였다. 요게 특품의 내용이야. 특품 내용. 요게 특품. 여러분 교재 좀 잠깐 볼래? 교재 좀 잠깐 펴봐. 독서 산품가 좀 다시 한번 펴봐. 9페이지 펴봐. 9페이지. 9페이지에 독서 산품가라고 돼 있지. 그 상품은 뭐야? 상품 좀 빠른 속도로 읽어봐봐. 춘추 자시전 또는 얘기 또는 문선을 읽고 그 뜻에 또한 겸하여 노노형의 밝은 자를 상으로 했다. 오른쪽 와봐. 중품은 고개, 노노 효경을 읽는 자를 중으로 하였다. 하품은 고개와 효경을 읽는 자를 하로 하였다. 특품, 그 밖에 널리 오경, 삼사, 제자백과 능통한 자를 특등으로 하였다. 이 특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오경이나 제가백과 여기를 얘기하는 사람들 맞아. 기억 못할 거야, 그치? 문제 풀면서 지금 한 번 정도 검토하는 거야. 자, 문제로 다시 와봐. 3번의 사서 오경에 대한 독서의 정도를 상중하 산품으로 평가하여 관직을 제수하였다. 뒤쪽 얘기는 다 맞은 얘기였어. 그치? 상중하로 나눠서 산품가로 나눠서 등용했다 그랬잖아. 근데 어디가 틀렸을 것 같으니? 이게 틀린 답이거든. 어디가 틀렸을 것 같아? 그게 틀린 답이야. 어디가? 사서를 동그라미 쳐봐. 사서. 사서. 사서 하면은 뭐뭐 꼽지, 여러분들? 사서 하면 뭐뭐 꼽아? 대학, 노노, 맹자, 중용. 이게 사서거든. 옆에다 좀 써봐. 응? 써봐. 대학, 노노, 맹자, 중용. 요게 사서잖아. 그치? 됐어? 여기 봐봐. 이 사서는 누가 집필한 거야? 주의라는 이 학자가 이 사서를 집필을 해. 근데 이 주의라는 학자는 언제 살았던 사람이냐면 1130년에서 1200년에 살았던 사람이야.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주의라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서는 사실은 독서 산품가에 해당이 되는 연도가 아니지. 사실은 이거는 이 연도면 어느 유지에 속하니? 조선시대에 속하는 거 아니겠니? 조선시대의 중시 여기는, 그치? 그런 교육 내용이지. 그치? 조선시대 어떤 그 범주에 속하는 교육기 중시 여겼던 부분으로 봐야지. 그치? 그래서 사서의 경우는 들어가면 오경은 맞아. 근데 사서가 들어가서 안 됐다는 거야. 그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이게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렵겠지, 이거는. 그치? 이렇게 나오면 마칠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야. 응? 그래야지 한번 문제로 나온 거니까. 자, 4번은 어때? 귀족 세력 억제와 왕권 강화가 목적이었다. 5번 진골 귀족의 저항과 당나라 유학생의 특별 대우로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렇게 해서 독서 산품가에 대한 얘기는 이 문제가 가장 잘 설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정도의 내용만 독서 산품가는 알면 될 것 같아.
얘기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머리 들자. 자, 삼국시대 맞추자. 응? 근데 이거는 뒤에서 이제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렇게 배우면서 막 이제 섞어서 들어올 거야. 응? 그때 이제 어느 나라의 어떤 교육까지 기억해야 돼. 응? 태학은 어느 나라일 거예요? 고구려. 관악. 응? 경당은 고구려 사기양. 응? 그 다음에 오경박사는 백제이기양. 화랑도 국학은 신라 교육기관이야. 독서상품과는 국학에서 이루어졌던 등용 제도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됐지? 그러니까 요 정도의 감각은 갖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고려시대로 가자. 자, 보충자료 펴보자. 두 번째, 이제는 고려시대 쪽으로 우리가 한번 또 움직여 보자. 고려시대 보자. 보충 자료를 먼저 보자. 아니, 그리고 저기 뭐야, 잠깐. 11페이지 좀 봐봐. 삼국시대 넘어가기 전에 11페이지를 피면, 그, 사상가들, 교육 사상가들이 있잖아. 4명이 돼 있는데, 원효 중심으로만 잘 보면 돼. 설총이나 최지원, 원광은 시험 문제 교육제도에서 나올 확률이 극히 떨어져. 원효에 대한 이야기는. 근데 원효에 대한 이야기는 보충 자료에 다 붙어 있으니까는 보고 참고해봐. 자, 그러면 자, 고려시대 보자. 자, 보자. 자, 머리 둘. 고려시대는 우선 관학으로서 또 사학으로서 됐어? 보충 자료 먼저 봐. 동그라미 쳐봐. 국자감. 또 향교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학당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됐어? 그래서 고려시대 관학으로서는 국자감, 향교, 학당 이렇게 3개를 꼽아. 밑에 사학으로는 그지, 우리가 12도 그리고 동그라미 12도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서당 동그라미 치고. 됐어? 자, 여기 좀 보자. 고려시대 교육기관으로는 관학과 사학을 우선 크게 이렇게 범주를 정해놓고 들어가면, 국자감, 향교, 학당은 관학에 속하고, 사학으로는 12도하고 서당 이렇게 이제 2개의 기관이 있었어. 국자감부터 한번 보자. 자, 국자감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중앙의 고등교육기관이야. 문묘가 설치가 돼 있고, 유학, 기술학부가 돼 있고, 신분에 따른 입학 차별이 돼 있고, 관리 양성을 목적으로. 7째, 국자감의 교육 진흥을 위해서 둔 17가지 전문 강좌가 있었다고 그래. 여기 됐나? 자, 여기 봐봐. 국자감에서는 중앙에 고등교육기관. 맞지? 특징만 또 얘기해 볼게. 유학부하고 기술부가 같이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특징 뭐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어? 그지? 신분에 따른 입학 절차가 돼 있었고, 칠제라는 거, 칠제라는 거 기억해야 돼. 7가지 전문 강좌가 있었다. 여기 국자감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됐어? 그 다음에 향교를 보자. 향교는 뭐라고 돼 있어? 지방의 중등교육기관이야.
그리고 유학의 전파나 지방 및 교화 목적으로 하고 문묘가 설치돼 있어. 자, 여기 보자. 향교는 지방의 그치 중등교육기관이야. 그리고 문묘 설치가 돼 있고, 그치? 학당은 뭐야? 중앙의 중등교육기관이야. 그리고 여기는 문묘가 없어. 아까 문묘라는 게 뭔지 얘기해줬지? 공자를 모시는 사당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없는 순수 교육기관인 거야. 학당은? 그 문묘 없는 순수 교육기관, 그 포인트를 잘 잡아내야 돼. 그리고 학당의 변화는 동서학당에서 오부학당, 사부학당으로의 변화가 있었어. 그러니까 학당의 어떤 시스템적인 변화는 동서학당에서 오부학당, 사부학당으로 이렇게, 그치? 학당은 그러니까 동서로 나눴다가 그 다음에 동서남북 중앙으로 잡았다 동서남북으로 잡는 거, 그치? 그러니까 학당을 그렇게 구분했던 거지. 얘기 됐어? 자, 머리 들어보자. 고려시대 관악으로는 국자감하고 향교 학당이 있어. 근데 국자감하고 학당은 요 두 개는 중앙에 설치된 거고 향교는 지방에 설치된 거야. 근데 요거는 고등기관이고 요건 중등교육기관이고, 그치? 근데 요거는 문묘가 있고 요건 문묘가 없어. 얘도 문묘는 있어. 요건 이제 주로 이제 지방에 이제 중등교육기관에 둔 거고. 얘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2도를 보자. 사하계. 12도는 최충의 문헌공도를 중심으로 해서 12개 사립학교, 12개 사립학교를 얘기하는 거야. 최충 딱 줄치고, 최충의 문헌공도가 이제 시발점이 돼서 12개 사립학교. 12개 사립학교를 두고 과거 시험관인 지공거들이 설립을 했다. 과거 준비가 목적이다. 향교나 학당에 비해서 교육 수준이 높다. 학과 계절학기, 조교제도, 각촉 부서제도, 그 다음에 사학이었으나 국가의 관리를 받았다. 그치? 국가의 관리를 받았다. 그 부분도 체크해봐. 응? 사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그치 관리를 받았던 게 12도. 근데 12도를 12공도라고도 해. 12도는 12공도 이렇게도 얘기하지, 그치? 12도나 12공도는 같은 얘기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서당. 향촌의 초등시설 교육기관, 그치? 초등시설 교육기관. 서당. 우리 서당 같은 거 많이 보잖아, 그치? 그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대중경 지방인의 교육의 교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얘기 됐나? 그래서 일단 여기 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려 시대는 교육기관이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었던 거야. 근데 아무래도 삼국 시대보다는 어떠니? 좀 체계적으로 들어갔지, 그치? 좀 체계적으로 지방과 중앙을 분리시켜 놓고 관학과 사학의 역할을 잡고, 그치? 근데 이 사학이어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줬고, 그치? 근데 서당은 어땠을 것 같으니? 국가 지원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서당은 없지, 서당은, 그치? 서당은 이 국가기관 이건 지원이 없었지, 그치? 서당은 우리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들이 이렇게 뭐 쌀 같은 거 싸주면 그치? 갖다 주고 그러잖아, 그치?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빗장 또 넘겨봐.
고려의 과거 제도가 있었는데 보면 호적이나 개국공신의 합리적 도태와 제거가 목적이었으나 점차 인재 선발이 주 목적이었고 문과, 잡과, 승과로 이루어져 있고 무과가 없었다는 거. 거기 딱 줄 쳐봐. 고려시대 과거 제도는 무과 시험은 없었어. 무과는 개국공신 얘네들이 전부 다 무인이었잖아. 태반이 무인이다 보니까 얘네들을 없애기 위해서 과거제도 시행이 되다 보니, 그치? 무과를 집어넣으면 말이 안 맞잖아, 그치? 그래서 무과 시험은 없었고, 향시, 국자감시, 예부시, 복시순이고, 양인 누구나 응시가 가능했어. 양인 누구나 응시 가능했다. 거기 줄 치고, 자주 문생제도, 쥐공고와 합격자의 관계는 평생 지속 출세의 배경이 됐고, 음서제도가 뭐고 문음제도가 뭔지 알지? 음서제도는 뭐야? 부모가 그냥 귀족이면, 그치? 자녀도 그냥 귀족인 거지, 뭐, 음서제도, 그치?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치? 문음제도는 유공자 자손이나 관직을 유공자 자손에게 관직을 부여하는 거, 그치? 근데 우리나라 지금도 이 문음제도는 있지. 국가 유공자들한테 공무원 시험 볼 때 가산 점수 주잖아. 그게 이 연장선으로 봐야지, 그치? 그래서 음서제도, 문음제도 그 느낌 같고, 그 다음에 사상가로는 누구 있어? 최충, 인양, 그 다음에 진울, 이런 사람들이 있고, 자, 교재 좀 봐봐. 교재를 보면, 교재 어디를 펴주시냐면은, 16페이지를 펴봐. 거기 고려시대 교육사상가에서 최충, 안양, 이색, 정몽주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정몽주를 좀 줄을 쳐놓을래? 지금 보충 자료엔 정몽주가 빠져 있는데 정몽주를 좀 줄을 쳐놓고 교육사상, 정몽주의 교육사상을 조금 의미 있게 좀 읽어봐. 그래서 정몽주 쪽으로 좀 의미. 최충도 문제 많이 나오고. 얘기 됐나? 자, 그러면 자 여기 좀 보자. 자, 이제 우리 기출 문제 풀기 전에 요거 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또 얘기를 하자. 무과가 없었다는 거, 그치? 이게 이제 포인트적인 얘기일 거야. 응?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풀어봐. 자, 1번 문제 답 찾아봐. 어느 게 답일 것 같아? 1번 어때? 서당이 존재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 아니야? 1번 답에? 여기 봐봐. 서당이 있었지? 2번은 어때? 유교 교육이 강화되면서 특히 국공립 교육기관이 활성화되었다. 어때? 아니야, 자, 여기 잠깐 들어야 돼. 자, 들어봐봐. 지금, 잠깐 들어라. 우리가 고려시대 어떤 교육기관이 관학과 사학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 물론, 관학의 국자감 향교 학당도 있었고, 사학의 12공도나 서당이 있었지만, 이 중에 가장 활성화됐던 데가 어디야? 12공도야. 여기야, 여기. 여기서 많은 인재와 많은 관리들이 양성을 해. 아무래도 경쟁력이 있지,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어땠어? 그치, 국가적인 지원도 있었던 거지, 그래서.
국가적인 지원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활성화된 걸로 봐야지. 그래서 2번 답이 틀린 걸로 얘기해야 돼. 국공립 교육기관이 활성화가 된 게 아니라 사립대학 12공도. 나머지는 맞는 얘기야. 신라와 당의 교육 제도를 모방하였다. 국자감 중에서 유라, 사하, 산악가에는 서민층도 입학할 수 있었다. 12도는 문묘가 없었고 과거 준비가 주된 목적이었다. 그치? 얘기 됐나? 그래서 여기 봐. 아까 문묘가 없었던 데는 학당도 없었고 12공도 여기도 없어. 응? 여기는 순수하게 교육기관 과거시험제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관이잖아. 사립대학 통계에 속하는 거지. 그치? 자, 2번 문제 또 풀어봐.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건 진짜 그래. 이 답도 못 찾을 것 같아. 그러다 한번 애를 써봐. 이거 교육사 문제를 참 많이 풀어줄 거야. 응? 문제를 통해서 하나씩 습득해. 응? 자, 1번은 어때? 국자감은 그치, 여기 봐. 유학부와 기술부 두 개가 다 이원화되어 있다 그랬잖아. 그치? 2번 어때? 국자부 그다음에 유학부에서 논어와 주역이 아니라 효경. 주역을 가리킨 게 아니라 효경을 주로 가리켰던 거야. 못 찾겠지 이런 거, 그치? 이런 것까지 안 가지는 마. 그냥 문제로만 봐. 세 번째는 어때? 국자감의 칠제, 그치? 전문 강좌 있었다 그랬잖아. 그 칠제 포인트를 주면 되지, 그치? 4번은 국자감은 향사의 기능을 가진 문묘와 강화의 기능을 가진 학당이 별도로 있었다. 국자감은 문묘 설치가 돼 있었다 그랬잖아. 그치? 여기 보자. 여기 문묘가 안 돼 있는 데는 학당하고 12공도 이런 데가 문묘가 안 돼 있는 거지. 그치? 오케이. 자, D자 또 넘겨봐. 자, 또 풀어봐. 10문제가 있어, 10문제. 10문제 통해서 고려시대에 대해서 다 정리해 볼 거야. 3번 문제도 다 못 찾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한국사 배웠으니까 한번 찾아볼래? 못 찾기 있지. 그치? 찾았어? 몇 번 답인 것 같아? 순서가? 옛날에 이런 문제를 냈어. 응? 선생님 불러줘 볼까? 1번이 기억번호 인종 때, 인종. 1122년 인종 때, 니은은 충선왕 때, 충선왕 1308년, 디귿은 예종 1105년, 니을은 최충은 984년. 그러면 가장 앞선 게 최충이지? 니을이 제일 앞섰어야 되는 거야. 그 답은 5번이 맞아, 5번. 찾았어? 오, 맞췄어? 한국사 잘했구나. 응? 최충이 제일 앞서서 이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야. 응? 자, 그 대신 이제 4번 문제를 맞춰야 되겠지. 자, 답 찾아봐.
이거는 답이 금방 나오지, 그치? 몇 번? 2번은 향교가 조선시대가 아니잖아, 고려잖아, 그치? 그래? 5번 문제 딱 찾아봐. 이것도 금방 나와야지. 몇 번? 12도, 12공도. 요건 사학이었잖아, 사학. 그치? 6번 문제 풀어봐. 6번. 어느 게 답이야? 4번이 틀렸지, 4번. 4번이 왜 틀렸어? 국가가 경영한 학교가 아니지. 사립대학이 사학이었잖아. 단,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보조가 있었지만, 그치? 국가가 운영한 학교는 아니지, 그치? 그러면 사학범죄 속했잖아, 사학, 그치? 4번 답이지, 4번. 7번 문제 찾아봐. (2번이) 틀렸지? 2번이 왜 틀렸어? 문과는 실행 안 한다 그랬잖아. 넘겨봐. 8번 문제 찾아봐. 이거는 또 못 찾을 것 같아, 그치? 어느 게 답일 것 같아? 일단 음서제도는 어때? 설명이 틀렸지? 아까 선생님 음서제도가 뭐라 그랬어? 조상의 귀족이면 그냥 귀족이야. 그치? 그러니까 조상의 음덕으로 인해서 그냥 벼슬길에 오르는 거잖아. 그치?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가 되잖아. 그치? 특히 노조가 이런 얘기가 많이 되잖아, 얘들아. 노조가 음소제도라는 얘기 참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노조에, 특히 현대 자동차에서 많이 그러지. 그러니까 노조의 어떤 아버지면 현대 자동차의 그 자제들이 어떠니, 그치? 그냥 입사하는 애들도 많다 그러잖아. 그래서 현대판 음소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그치? 근데 진짜 그런 건 세상 불공평한 거야. 그리고 쌤은 저것도 음소제도 나는 일환이라고 봐. 뭐냐면, 그러니까 음소제도라는 게 어떤 걸 비대서, 능력은 안 되지만 어떤 걸 비대서 내가 혜택을 받는 게 음소제도의 요지잖아. 근데 옛날에는 그 이제 귀족이나 아버지 출세 이걸로 영향받았지만, 이것도 어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그냥 전환시켜줘. 이것도 음소제도 아니야? 아니, 이 봐봐. 이것도 음소제도의 한 부분인 거야. 뭐냐면, 비정규직이야. 그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이제 정상적인 시험을 보지 않고 그냥 들어간 거잖아. 근데 비정규직이라는 그런 사회 약자라는 이미지를 받잖아. 사회 약자다라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그냥 정규화 관직으로 그냥 주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약자라는 개념이 옛날엔 귀족이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자 입장이라는 게 그게 어떤 일에 있어서 부당하게 작용되는 건 안 돼. 물론 사회적인 약자들은 어떤 사회가 돌봐줘야지.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지만, 그치? 그러나 약자라는 그 자체가 권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사실은 그래 제일 숨이 아쉬운 게 아까운 게 어딘 줄 아니? 인천국제공항 있잖아. 그 여러분 니네들 자리야 그거. 여러분들 자리인 거야.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이 정기적으로 다 돌아서서 정규직 선발이 안 되잖아. 정규직 선발을 못 해. 왜? 다 바꿔놨으니까. 티오가 안 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새로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 못 주는 거야. 이런 경우는 안 맞잖아. 그래서 보면 그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니? 그렇게 신분을 갖다 세탁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들이 갖고 있는 근무 조건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개선을 해줬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렇지 않고 그 신분을 그냥 바꿔줘 버리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또 대표 저번에 한번 얘기해줬나? 난 그 얘기 듣고 난 놀란 게 니네 저기 톨게이트에서 저기 이렇게 돈 받는 아줌마들이 있잖아. 그 아줌마들이 원래 도로공사 소속이 아니잖아. 어디 하청업자들에 속해 있다가 그 하청업자에서 이 톨게이트 돈 받는 일을 하고자 들어온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들이 데모해서 도로공사 직원이 된 거잖아. 알지? 그 도로공사 직원이 됐어, 아줌마들이. 근데 이게 문제가 무슨 문제인 줄 아니? 그러면 이 아줌마들이 요즘 하는 일이 뭔 줄 알아? 무슨 일 할 것 같으니? 톨게이트 저기 고속도로 여러분들은 운전 안 하니까 잘 안 들어가 봤으니까 모르지. 근데 예전에는 톨게이트가 이렇게 좀 아줌마들이 앉아서 돈 받는 데가 4군데잖아. 요즘은 2군데를 줄었어. 그럼 2군데는 뭔 줄 알아? 그냥 자동 개폐가 돼. 내가 와서 사람이 필요 없어. 기계를 설치해놔가지고, 거기 이제 이렇게 가서 카드 되잖아. 그러면 그냥 지금 문 열렸다, 다 똑같아,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 없는 거지. 그러면 2사람이 있다가 2사람이 그만둬야 되잖아. 근데 도로공사 지원이 됐으니까 정규직이니까 못 잘라. 자르질 못해. 그럼 이 2 아줌마한테 일을 시키긴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아줌마들이 능력이 사무실 들어가 사무 볼 능력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아줌마들한테 그렇다고 놀릴 수는 없잖아. 뭐 할 것 같으니? 난 이 얘기 듣고 참 기가 막힌 게 이 아줌마들이 있잖아. 고속도로 이렇게 가면 얘들아,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고 다니잖아. 그 쓰레기 주스로 다니는데. 그 쓰레기를 주스로 아줌마들이 추운 겨울에 있지? 돋바 입고, 그 고속도로 이런 데 이렇게 위험하지 않은데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줍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이 아줌마들한테 정말 어떻게 못된 짓 한 거 아니야? 만약에 그냥 톨게이트 여기 있었다면은 2명을 정리해고해야 된다면 2명이 정리가 되면 그 2 아줌마는 또 다른 데 가서 거기에 맞는 일을 찾을 거 아니야. 막말로 고속도로에 쓰레기 주는 일은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쓰레기 주는 일을 하는 이유가 어떤 신분이 이게 보장이 됐으니까 그걸 놓고 싶지는 않은 거지. 그러니까 쓰레기라도 줬자 이렇게 돼버리고 만 거야. 그래서 아줌마들이 불만이 무지 많다는 거야. 사람을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었대.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대우래다 이렇게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그치? 그렇다면 내가 신분을 그만 다 포기하기 너무 아까운 거고, 그치? 그러니까 참 보면, 그치? 그러니까 보면 공무원도 그래. 공무원도 정규직 있고 비정규직이 있잖아. 근데 비정규직을 전환직이라고 해서 시험을 이렇게 돌려줬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아줌마들이 전환돼서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돌아. 응? 일을 할 능력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좀 사람들이 이게 뭔가 이렇게 혜택을 주고 그러더라도 다 경우를 다 생각해서, 그제? 배려해서 해야 되잖아.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 일자리, 여러분 진짜 아까 만약 전환직 안 시켰으면 어땠을 것 같아, 공무원? 여러분 뽑는 인원 진짜 많았어. 지금 뽑는 거 이상으로 2-3배를 뽑아야 돼. 근데 그 인원을 전환직으로 해서 다 비정규직이었던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다 티오를 까먹은 거 아니야.
그러저런 것들을 조금 그저 합리적으로, 그 음서제도라는 게,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게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틀렸지? 2번은 뭐야? 천거제도는 뭐야? 한면 가문의 양반자제나 양민의 관계 진출에 허용. 아니 그게 아니라 천거제도는 뭐니? 내가 불러줄게. 써봐. 개인의 덕행이나 학문적 정치적 능력을 기준으로 관리 선발하는 제도지. 개인의 덕행이나 학문적 정치적 능력을 기준으로 관리 선발하는 거. 이게 천거제도지. 3번의 성중해마가 이게 맞아. 근시한 군관 수기 등을 모시는 직책을 이용해서 인재를 등용했다. 그 다음에 3번의 남반잡로라는 게 뭐지? 요거는 선생님 불러줄게. 궁중의 숙직, 국왕의 시중, 경비를 맡아보는 내관직. 주로 잡노인들이 천거가 됐어. 등용이 됐어. 잡노인이라 하면은 그치? 조금 뭔가 실무적으로 많이 낮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 답은 3번 쪽 성중해마 쪽으로 답이 됐어야 돼. 이런 거는 참, 그치? 문제는 풀어준다마는, 그치? 기출문제라도 풀어주지만은 큰 의미는 없다. 그치? 자, 9번 문제 풀어봐. 몇 번 답이야? 1번이지, 최충, 그치? 아까 12공도의 대표적인 사람이 최충이었잖아. 자, 10번 문제 풀어봐. 누구야? 누굴 것 같아? 이색이야, 이색. 응? 이색. 3번 답이야. 응? 거기 보면, 자, 교재 봐봐. 16페이지 봐봐. 16페이지 3번에 이색에 대한 정리가 돼 있지, 그치? 한 번 정도 읽어보고, 체크해. 그래서 이색이 답이 됐어야 돼. 응? 자, 그러면 여기 좀 보자. 이제 삼국시대하고 고려시대에서 걸쳐있는, 이제 교육제도와 교육 사상가들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정리가 된 거야. 응? 근데 이 범주를 벗어나지 마. 응? 그 안에서 정리해. 응?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조선시대로 들어가자. 응? 조선시대에서 그 다음에 또 정리를 하자. 응?